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시간이 시작됐어요. 자, 월요일 1, 2교시의 미술 시간 아주 차분한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술 시간 이야기는 우선 처음에 간단한 퀴즈 하나를 내보면서 이 퀴즈와 연관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다음 중 일본의 국보는? 이라는 퀴즈예요. 4개의 작품을 보여줄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거나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김홍도의 군선도. 그리고 두 번째, 정선의 금강전도. 세 번째, 신윤복의 미인도. 네 번째, 안견의 몽유도원도. 어디선가 화가 이름이 매우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거나 또는 그림까지도 이 그림 내가 알지,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중에 어떤 그림이 과연 일본의 국보일까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지금부터. 자, 시간을 잠시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4개의 작품에서 3개는 우리나라의 국보인데 1개는 일본의 국보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상하다, 이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들이고 그림들 같은데 왜 이 중에 일본 국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정했죠? 뭐가 일본의 국보일 것 같다 하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선생님과 함께 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왔던 김홍도의 군선도를 볼게요. 군선도는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뭔가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뭐 접힌 것 같은 흔적들이 있는데, 이 그림은 병풍에다가 그렸던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풍에 그린 그림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병풍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병풍은 펼쳤다가 다시 차곡차곡 접었다가 하기 때문에 접힌 자국들이 이렇게 그림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군선도가 소장되어 있는 곳은 바로 호암미술관이에요. 호암미술관에 호암은 어디서 많이 또 들어본 친구 있을까 모르겠어요. 좀 이따 얘기해줘야지. 이 작품은 우리나라 국보 139호이고 가로의 길이가 5m 75cm 정도 될 정도로 꽤 커요. 그리고 세로의 높이도 132cm. 그래서 이 정도 큰 그림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구나 싶겠죠. 우선 호암미술관은 경기도 용인에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경기도 용인에 가끔 가볼 텐데 가본 적 있죠? 경기도 용인에 가면 뭘 보러 가냐 하면 에버랜드를 보러 가죠. 그리고 그 에버랜드 바로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미술관이 바로 호암미술관이에요. 호암이라는 이 단어는 삼성의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회장의 호암을 따서 지어진 삼성의 미술관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에버랜드도 삼성의 에버랜드죠. 그래서 호암미술관은 1982년에 지어졌고, 이 작품은 호암미술관에 있거나 또는 나중에 삼성 리움미술관에 소장되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같은 삼성미술관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한 군데 있겠죠. 선생님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아쉽게도. 군선도는 신선들이 지금 어딜 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신선들이에요. 신선들이 어딜 열심히 가고 있는 그림인데, 이 신선들이 아주 기분 좋게 가고 있는 곳은
서왕모라는 여신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신선들이 사는 곤륜산에 서왕모가 초대를 했는데, 초대한 이유는 이 서왕모의 그 곤륜산에 3천년에 한 번 열리는 천도복숭아인 반도가 열리는 것을 기념해서 이거 한번 맛보려고 이 복숭아 한 입만 먹어보자 라고 하면서 축하연을 벌이는데 가기 위해서 신선들이 쭉 모여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복숭아를 한 개 딱 먹잖아요. 그러면 한 개 먹을 때마다 1000년씩 산대요. 좋겠다, 그쵸? 그래서 일단 한 개라도 먹어야 될 텐데. 하지만 자, 간단한 문제. 서왕모도 그렇고 신선도 그렇고 이건 먹고 다음번에 다시 천도복숭아를 먹기 위해서 그때까지 살아야 되려면 복숭아를 몇 개 먹어야 되죠? 금방 답이 나오죠? 한 개 먹어서 1000년이니까 3개는 먹어야 나중에 3000년 뒤에 열리는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바로 군선도예요. 군선도는 여러 명의 신선이 그려진 그림이라는 한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여러 명의 신선들이 누구는 당나귀 같은 걸 타고 또 책을 보고, 누구는 이상한 자세로 걸어가고 이러면서, 누구는 내 호리병에 술이 없네 쳐다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 호암미술관의 군선도를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정선의 금강전도예요. 금강전도니까 어디를 그렸다라고 딱 짐작되죠. 바로 금강산을 그린 거예요. 선생님도 못 가봤는데 금강산을 정선이 가서 금강산의 만폭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소장된 곳은 또 호암미술관이네. 자, 호암미술관 또는 삼성 리암미술관에서 리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어요. 국보 217호이고 종이에다가 먹과 여 든 채색으로 완성한 그림이에요. 당시에 정선 이 아저씨가, 이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리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많은 그림을 제법 잘 그리는 많은 화가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산의 모습이 아니고 중국의 또는 중국의 상상 속의 이런 산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산을 그린 모습을 보고 따라 그리고, 또 그렇게 따라 그림을 또 보고 따라 그리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산들을 계속 그렸어요. 그런데 정선 이 아저씨는 아니다, 조선의 사람들이 조선의 산수를 그려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실제 우리 주위에 있던 산의 모습들을 실제로 옮겨 그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진짜 우리 주위의 경치를 그린 그림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 아는 학생, 정답은 진경산수, 진경산수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 주위의 경치들, 산과 물 등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 그래서 진경산수라고 해요. 이런 진경산수화의 표현법이 그동안 무수히 봤던 중국의 산수화와 다른 정말 멋진 느낌이다. 또 정선 이 화가가 표현하는 표현 방법도 너무 좋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아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선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인기 화가 중에 한 분이었어요. 자, 호암미술관에서 금강전도를 본 적은 없지만 다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선의 그림들을 쭉 봤었어요. 그래서 현실감 있는 진짜 우리들의 산과 또는 계곡, 물의 모습들, 풍경을 그대로 그린 아름다운 작품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선의 금강전도까지 봤어요. 이제 여러분, 세 번째로 볼 그림은 바로 신윤복의 미인도예요. 이 그림을 진짜 본 친구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신윤복의 미인도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볼게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어디에 소장되어 있냐면 바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간송미술관 국보 1973호. 그리고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또 조선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화가, 당시에는 화가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화원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의 가장 유명한 화원이었던 신윤복의 그림이에요. 비단에다가 그렸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질감이 종이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신윤복의 이 미인도는 굉장히 섬세한 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화가들이 그림에 따라서 거칠거나 힘차게 그리는 선들이 많은 반면 신윤복의 미인도는 아주 가느다랗고 섬세한 선으로 옷의 주름들 한번 관찰해 볼까요? 여인의 어깨에서부터 옷이 쭉 그려져 있고 거기에 옷이 주름지는 것들을 그대로 선으로 아주 부드럽게 따라 그린 흔적들, 그리고 손의 모양, 그 다음에 치마의 주름들까지도 매우 표현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윤복을 상상하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손으로 그린 거 보니까 혹시 굉장히 여성적인데 여자 아니야? 라고 상상하기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신윤복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매우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이나 드라마 또는 영화에서 책이나 드라마 중에는 바람의 화원이라는 영화와 드라마가 있었고, 영화에서는 미인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 모두 신윤복을 여자로 설정해서, 예전에 이 드라마를 혹시 보던 친구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윤복은 여자구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여자 화가구나 라고 착각하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신윤복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예요. 자, 어쨌거나 그때 신윤복을 여자로 설정해서 드라마와 영화가 만들어지자 한국미술사학계에서는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다니 안 된다 라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실제 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은 몇 해 전에 서울에 가서 간송미술전을 할 때도 봤고, 작년에 대구에도 간송미술전이 열린 적이 있는데 본 친구들은 아마 이걸 직접 봤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때 봤던 사진을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친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 전시를 보러 가서 이렇게 유리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미인도를 봤어요. 이때가 선생님이 두 번째 봤을 때였는데, 첫 번째 볼 때도 이 그림을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진짜 보다니, 그리고 되게 뭐랄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도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이 대구미술관에서 다시 볼 때는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고, 이 그림 예전에 봤지,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본 일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미인도까지 봤어요. 이제 한 개가 남았네요. 그리고 아마도 이 한 개가 정답이겠죠? 네 번째 이 작품은 바로 안견의 몽유도 원도예요. 몽유도 원도는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화가인 안견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1447년에 그려졌는데, 그때 안견을 아주 러브하던 당시의 대군이기 때문에 아마 왕의, 임금의 아들이겠죠.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안견이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것은 이러이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3일 만에 이 그림을 완성했어요. 선생님이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꿈 얘기를 했는데 당시 최고 화가가 이 꿈을 그대로 그림으로 멋지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그림을 보고 너무나 감탄한 안평대군은 당시에 많은 문인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이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한 수많은 문인들이 그 감탄을 담은 글을 찬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고 와 정말 어떻게 멋지다 라는 글들을 막 서로 적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22명이 글을 적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22명의 글을 다 적고 났더니 그 길이가 20m에 가까울 만큼 아주 긴 찬문을 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안평대군은 이 그림이 완성되고 약 8년 후에 1453년에 안평대군은 희생되었어요.
그리고 안평대군이 희생되면서 안견과 그의 작품들 모든 역사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죠?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림도 사라졌는데 나중에 이 그림이 발견되었을 때 추측해 보니까 이 그림은 아마도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인들이 이 그림을 약탈해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의 덴리대학교에 소장하고 있어요. 덴리대학교. 우리식으로 이 한자를 말하면 천리대학교, 천리대학교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일본을 우리들이 가지 않지만 일본을 혹시 나중에 사이가 좋아져서 간다 하더라도 이 덴리대학교는 안 가고 싶어요. 기분이 나빠서. 자, 왜 기분이 나쁜지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덴리대학교의 도서관이라고 해요. 이 도서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 그림은 15세기에 사라졌다가 19세기 말 1893년에 일본의 어느 개인이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본도 알게 되었어요. 이 그림이 안견이 몽유도 원도가 일본에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그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몽유도 원도는 어떤 슬픈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는데 이 그림이 일본에 있구나라고 확인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대 초에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나중에 해방이 된 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커다란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황폐화되고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어느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이 그림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 사가실 분 있나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땐 우리나라가 워낙 정신없는 상황이고 나라가 박살이 난 상황, 그래서 이걸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이 한국인은 그때 이걸 사갈 사람이 없으니 안 되겠구나 라고 하고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서 돌려줬어요.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자 나중에 일본이 이 그림은 일본이 국보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955년에 이 그림은 덴리대학교가 소장하게 되었고 일본의 국보가 되었어요. 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죠. 일본의 덴리대학교 도서관에 거의 공개되지 않은 채 소장이 되어 있으니까 본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 3번 온 적이 있었어요. 1986년에 한 번, 그리고 10년 뒤인 1996년에 한 번, 그리고 가장 최근은 2009년에 또 한 번 이렇게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짧게 전시를 했었는데 2009년에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작품이 전시되었을 때는 딱 10일 동안만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덴리대학교에서 하는 말이 이제 이 몽유도 원도의 전시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문이다 라고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이 그림은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구나 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백 미터씩 줄을 섰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너무 사람들이 오래 볼까봐 시간을 쟀는데 이 그림을 보는 데는 1분만 딱 보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그림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구나라고 해서 전국에서 몰려들었는데, 그래서 보통 이 그림을 볼 때까지 4시간, 5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대요. 와, 그림을 하나 보기 위해서 4-5시간씩 이 그림 보는 줄을 기다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자, 몽유도 원도.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몽유도 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몽유도 원도는 한자로 몽, 바로 꿈이에요.
지금은 한자 시간이 아니고 선생님도 한자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 한자를 여러분들이 써야 되거나 또는 외워야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뭐 한자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보면 금방금방 잘 이해하겠죠? 자, 첫 번째 몽은 꿈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유는 놀다, 노는 것을 유라고 해요. 그 다음 도원,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해 줄게요. 도원은 낙원이라고, 낙원의 다른 말이에요. 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는 그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몽유도원도를 그대로 한자 풀이를 하면 꿈, 놀다, 낙원, 그림. 꿈에서 놀았다, 낙원에서 그림. 자,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이를 하자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낙원에서 노는 꿈을 그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몽유도 원도가 낙원에서 노는 꿈을 그린 그림이면 이게 왜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궁금하겠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2교시 때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서 할 거니까 지금은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해줄게요. 우선 몽유도원도까지는 다 이해하겠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도원은 낙원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도원이라는 것을 잘 보면 도는 어떤 과일이에요. 알 것 같은가요? 자, 도는 복숭아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백도, 황도라고 할 때 백도와 황도의 도는 복숭아예요. 그리고 원은 근원을 얘기해요. 도원, 그러면 도원이라는 말은 복숭아의 근원이란 말이잖아요. 복숭아의 근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도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는 이 꽃이 피어 있죠? 이 꽃이 무슨 꽃인지 혹시 알아요? 선생님 벚꽃 아닌가요? 비슷한데요. 벚꽃은 다 졌는데요. 이 꽃은 복숭아 꽃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도 복숭아 꽃이구나라고 알면서 본 게 지난 4월 초에 처음 봤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말로만 듣고 또는 그림으로만 보던 복숭아 꽃이 이게 복숭아 꽃이었구나라고 확인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좋다. 그러면요. 왜 도원은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이런 동양권에서는 왜 낙원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살짝 듣고 그리고 1교시를 마칠 거예요. 자, 이 도원은 사실 무릉도원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릉도원이라는 말은 도화원기라는 글에서 따왔어요. 도화원기는 4세기경에 아주 옛날이죠. 4세기경에 중국의 위대한 시인인 도연명이라는 시인이 지은 글이었어요. 도화원기는 그러면 도화원기를 그대로 한자풀이하면 복숭아꽃의 근원 이야기라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싶은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재미있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우리 편안하게 들어주길 바래요. 아주 오랜 옛날 4세기경 중국에 무릉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무릉에는 민물고기를 잡아가며 살던 어부가 있었어요. 이 어부는 매일마다 민물을 배로 저어가면서 물고기들을 잡고 있었죠. 어느 날은 오늘은 조금 더 가볼까? 라고 생각하고 이 계곡을 따라서 계속 배를 저어갔어요. 배를 저어서 계속 물살을 헤치고 저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하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네. 안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가던 길로 계속 가자. 라고 해서 막 배를 저어서 계속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점점점 양쪽에 아름다운 꽃나무들이 가득하게 피어 있었어요. 자, 선생님의 질문 들어갑니다. 양쪽에 피어있던 아름다운 꽃나무는 무슨 꽃일까요?
정답은 선생님 귀에 다 들린다. 정답은 복숭아꽃이었겠죠. 자,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야기 아저씨 불러볼게요. 이야기 아저씨. 아유, 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계곡 전체를 가득 채운 이런 복숭아꽃의 달콤한 향기에 취해서 계속 배를 저어가던 이 아저씨는 가다 보니까 결국 이 계곡의 근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샘물까지. 그래서 이 샘물에 가까이 딱 가면서 배를 놓고 보니 옆에 동굴도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동굴을 발견한 이 어부는 좋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해서 이 동굴로 이제 배를 내려놓고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불편하게 이 동굴이 이렇게 좁구나. 으쌰 막 들어가면서 보다 보니 저 멀리 아주 반짝이는 빛이 보였어요. 그 빛은 뭘까? 이 아저씨는 그 빛을 향해서 계속 갔는데 이 빛의 구멍을 딱 통과하고 봤더니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넓은 대지, 그리고 아름다운 복숭아꽃이 가득했어요. 이 어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이렇게 멋진 곳을 눈에 담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서는 논밭이 있었고 아름다운 연못도 보였고, 그리고 뽕나무와 대나무 숲도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 멀리 보니 백발 흰머리의 노인도 어린 아이들과 아주 웃으면서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모습들, 사람들은 여유롭게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곳에 취해서 이 마을을 둘러보고 있던 이 어부를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누군가요? 이 마을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이 어부는 나는 사실 이 배를 타고 오다가 길을 잃었는데 동굴을 발견하고 들어왔어요. 당신들은 누군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발견해서 너무 반가워서 이 사람을 세상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 각자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술을 먹이고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주면서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세상은 어떤가요? 막 물어봤어요. 요즘 세상요? 요즘 세상에는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작은 기계로 전화로 통화를 하고요. 이걸로 영화도 보고 그래요. 물론 아니 4세기경이니까 그런 게 없었겠다, 그쵸? 어쨌거나 이 마을 사람들은 세상 밖에서 벌어진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들으면서 너무 신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매일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얘기해 주세요. 라면서 술과 요리를 대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진나라 때 전쟁을 피해서 무서워서 중국 전체가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마을 사람들, 친지들 모두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다 보니까 이 작은 동굴을 따라서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봤더니 이 산과 이 풍경, 이 대지에는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굴로 아무도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들만 평화롭게 300년 가까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 밖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던가요? 아직도 진나라가 있던가요? 이미 진나라 망했는데. 그래서 약 500년 가까이 이렇게 이 안에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들으면서 신기해하면서도 자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문화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어부는 다시 돌아갈 거잖아요. 잠깐만, 왜 내가 얘기를 하고 있지? 이야기 아저씨 다시 오세요. 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어부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마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는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 어부가 마을을 나와서 원래의 동굴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중에 이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눈으로 잘 찾아봤어요. 아, 이런 곳 이렇게 여기였지. 그리고 동굴을 나와서도 여기였지. 잘 기억하자. 자, 메모리에 기억하자. 하면서 다시 배를 저어서 반대편으로 쭉 와서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 아니 그 도원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이 어부는 입이 방정이지. 얼른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마을 관리에게 가서 내가 이런 마을을 봤는데 이런 데가 있어요 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과 이 관리들이 그렇게 멋진 곳이 있단 말인가? 우리도 함께 가보자 라고 해서 어부와 함께 동행해서 이 마을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를 젓고 그 마을로 가는 길을 찾았지만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죠. 끝내 이 마을로 가는 동굴이나 마을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어요. 이게 이 도화원기 이야기의 끝이에요. 자, 선생님이 다시 선생님이 왔어요. 자, 이 도화원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이 도화원기 속에 이 어부의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런 곳을 더욱더 그리워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땐 그냥 막연하게 좋은 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어부의 입을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아름답고 이러이러하게 평화로운 정말 행복한 곳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상한 사람들이 그곳을 너무나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도 가보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나 또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글로써 읽고 그런 곳이 진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해서 정말 더 가고 싶었던 사람들이나 이곳을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람들 모두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아름답고 행복한 이 지상의 낙원은 바로 도원이다, 무릉도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릉도원에서 무릉은 지명이기 때문에 무릉을 뺀 바로 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느 글에서 또는 어느 그림에서 도원이라는 이 두 개의 글자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상상해 주기 바래요. 자, 선생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이야기 아저씨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나요. 자, 이야기 아저씨가 가셨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살짝 질문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4개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 4개의 그림 제목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메모리를 돌려보세요. 무슨 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갔지? 정답은 굉장히 쉬워요. 바로 도라는 글자였어요. 이 도는 모든 그림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선도, 금강전도, 미인도, 몽유도원도, 그렇네. 그래서 도라는 것은 그림의 끝에, 그림 제목의 끝에 들어가서 이것이 그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제목이에요. 하지만 그림도라는 한자도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죠. 바로 그림화예요. 어떨 때는 땡땡화라고도 하고 어떨 땐 땡땡도라고도 하는데 왜 화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할까? 살짝 궁금하죠?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과 만나면 또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위에 있는 그림화는 그림을 묶어서 이야기할 때 그림화를 써요. 그래서 인물화, 인물들은 그림들을 묶어서, 풍경화, 풍경을 그린 그림들을 묶어서 화라고 해요. 하지만 낱개의 그림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은 미인도야, 이 그림은 금강전도야,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의 제목으로 낱개를 이야기할 땐 도라고 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알았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퀴즈와 관련되어서 선생님이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퀴즈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 선생님의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